보호자 되십니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뿐이었어. 향 냄새가 조용히 번지는 공간 안에서 영정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저는 엄마 얼굴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은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지. 엄마의 하루는 언제나 제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엄마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일 환한 얼굴을 남긴다는 게 그게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고 느리고 최대한 소리를 줄이는 발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을까봐, 아들이 피곤할까봐, 아들이 예민하게 굴까봐. 엄마의 아침은 항상 그 조심스러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잠시 문 앞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할 것 같다가 삼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30이 넘도록 제자리인 삶이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름 있는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고 집을 샀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 집, 엄마 밥, 엄마 월급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걸 알면서 바꾸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고 그 자신을 보는 엄마의 눈이 더 싫었습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이 미웠는데 그 미움이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엄마 눈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매일 아침 피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밥을 차려두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을 마주하면 미안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엄마 눈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말들은 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방문 앞에 서 있던 사람, 조심스러운 발소리로 밥상을 차려두던 사람,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얀 형광등, 기계음, 분주한 사람들.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제가 가장 부드럽게 부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조문객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아들 자랑만 하셨다고,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늘 말씀하셨다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자랑하며 살았는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조문객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엄마의 세상엔 저 하나뿐이었는데 저의 세상엔 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싱크대 위에 컵, 식탁 위에 수저, 현관에 벗어둔 슬리퍼. 엄마만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현관에 서서 한참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는 것도 한동안 못했습니다. 불을 켜면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유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오래 열지 못했습니다. 안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천지갑, 구겨진 손수건, 휴대폰.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그날 들고 나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가슴 한쪽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모서리가 닳을 대로 닳아 있었습니다. 색도 바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 생일에 용돈을 모아서 사드렸던 그 지갑이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았고 싸게 만든 천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저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마트 영수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이었습니다. 전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그게 엄마의 마지막 생각 중 하나였을 겁니다. 지갑 안쪽에 사진이 2장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나란히 선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제 모습을 담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섬유유연제 냄새와 희미한 채취가 섞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늘 맡아온 냄새, 엄마가 지나갈 때 풍기던 그 냄새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냄새 같았는데 그 냄새가 눈물을 불러왔습니다.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수백 장이 있었습니다. 전부 저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기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한 장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오늘 늦어요. 응, 밥은 차려뒀어. 짧은 문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멈췄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저는 그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만 남기고 덮었습니다. 엄마는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참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가장 많이 찍힌 번호는 저였습니다. 대부분 엄마가 건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짧게 끊겨 있었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했을 겁니다. 혹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뒀습니다. 엄마의 연락처 목록은 길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 몇 명, 오래된 친구 2명, 그리고 제 번호.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의 세상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간 건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쯤 지나서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습니다. 노크를 한 적도, 문을 열어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엄마 방은 그냥 엄마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이 안에서 잠들고 이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게 그제야 실감 났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항목 하나하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딱 하나 아들 용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보다 유독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에 쓴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잘 될 거라는 거 알아. 방에서 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너져 있을 때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도, 대답도 잘하지 않을 때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편지로 써두었는데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보내지도 버리지도 않고 서랍 안에 넣어두고 매일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글로 써서 곁에 두는 것. 그게 엄마가 버티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게 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지갑에서 꺼낸 졸업식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작은 액자에 넣어 식탁 위에 뒀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보일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기록하며 살았는데 저는 엄마 사진 한 장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떠나고 나서야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끔 그 편지를 꺼냅니다. 다 외울 만큼 읽었지만 엄마 글씨가 보고 싶어서입니다. 중간에 힘이 빠진 것처럼 작아지던 그 글씨가 엄마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엄마는 항상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피곤해도 하루를 버텨낼 때, 그 안 어딘가에 엄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엄마는 오래전부터 저를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갑도, 보내지 않은 편지도, 매일 차려둔 밥상도 전부 그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없어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엄마는 저를 걱정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믿음을 갚을 차례입니다. 식탁 위의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라봅니다. 엄마, 이제야 말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이 말들을 살아생전에 했어야 했는데, 했다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별거 아닌 척 웃으면서도 얼마나 좋아했을지, 그게 가장 오래 남는 후회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모른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엄마가 보고 싶은 하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에 조용한 쉼표 하나가 놓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